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탄생한 왕 발켜거세. 그가 왕이 된 후 신라는 제사의 나라로 시작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빛을 뜻했고 그의 역할은 하늘의 뜻을 땅에 전하는 차차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라가 더 오래 살아남기 위해선 이제 하늘만 바라보는 나라로는 부족했습니다. 외부의 위협에 맞서야 했고 백성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도를 정비해야 했으며 주변 세력과의 외교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신화에서 현실로 이제 신라는 진짜 나라가 되어갑니다. 즉위 13년 발격 드디어 수도와 국호를 확정합니다. 도읍은 설화벌, 나라 이름은 사로라고 정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이름들이 단지 지명이나 명칭이 아니라 정령신앙, 별자리 중심, 세계관이 담긴 이름이라는 점입니다. 설화벌은 성스러운 별이 머무는 땅, 사로는 6마을이 모인 하늘의 통로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즉, 하늘의 뜻을 받는 땅이라는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를 만들고 신라가 단순한 촌장연합체에서 하나의 국가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었던 거죠. 즉위 18년 박혁거세는 직접 하늘의 제사를 지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다시 하늘의 예를 바치는 순간이죠. 그는 단순히 하늘의 자손으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제사권을 가진 재정일치적 왕권을 상징했습니다. 하늘에 드리는 제사는 신라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일종의 국가적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신의 아들이며 하늘이 허락한 자만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이러한 제사 중심 통치는 신라의 모든 왕에게 내려오는 하늘 권위의 시작점이 됩니다. 즉위 22년 동북 방면에서 말갈족이 신라를 침입합니다. 이것은 신라 역사상 기록된 첫 번째 외침이었어요. 발켜거세는 군사를 소집해 말갈족을 직접 물리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싸움이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제사 중심 왕권에서 군사 중심 왕권으로 이행하는 계기였다는 점입니다. 왕은 기도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지켜내는 실질적 방어자, 국토 수호의 상징이 된 것이죠. 이 전투 이후 발켜거세는 군권과 방어 체계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왕은 직접 군대를 통솔하고 신라 내부의 촌장 중심 질서에 새로운 위계를 부여하게 됩니다. 즉, 기존의 육촌 동맹 구조를 넘어서 중앙 왕권 중심의 조직으로 나아가려는 시도가 이때 시작된 겁니다. 신라의 체제는 이제 천신제사와 방어 군권을 함께 가진 이중 권위 체제로 강화됩니다. 즉위 33년 발켜거세는 장성을 쌓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력이 아니었습니다. 지리적 경계와 신라의 정치적 영향력을 고정시키는 상징이었죠. 장성 축제는 왕의 명령 아래 백성들과 호족들이 함께 일하는 국가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는 곧 신라가 수도 중심의 단일 통치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됩니다. 이 무렵 신라는 단지 내부 정비에 그치지 않고 주변 국가와의 외교적 움직임도 시작합니다. 특히 초기 백제와의 긴장과 협력, 마한과 변환의 영향력 경쟁 속에서 신라는 동해 및 내륙 거점 확보를 위한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물론 이 시기는 삼국사기에도 많은 외교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제사권과 방어력의 강화에서 독자적 외교 노선의 시작은 명확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보통 죽었다고 말하죠. 하지만 발켜거세의 마지막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죽었지만 시신은 사라지고 단지 뼈 5조각만 남았다고 해요. 아래서 태어난 그가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신으로 되돌아갔다는 말이 그 전설의 끝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마지막 순간과 그가 신라에 남긴 상징과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즉위 61년 발켜거세는 향년 73세로 긴 생을 마칩니다. 하지만 그 장례식은 매우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시신을 장사하려 했지만 몸이 없었습니다. 단지 뼈 5조각만이 남아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건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기록은 그가 신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중국에서 황제는 죽으면 승천했고 고구려의 동명성왕 역시 몸이 용이 되어 하늘로 돌아갔다고 했죠. 발켜거세 또한 처음부터 하늘의 자식이었고 이제 하늘로 돌아간 거예요. 그건 단지 신화적 죽음이 아니라 신라 왕조의 정통성이 신성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든 구조였습니다. 남은 뼈 5조각은 설화벌의 5곳에 나누어 묻혔습니다. 그 5무덤을 사람들은 오릉이라 불렀죠. 오릉은 단순한 왕릉이 아니에요. 그건 신라라는 나라의 중심, 기둥, 동서남북과 중앙, 하늘의 기운이 5방향으로 퍼지는 구조를 상징하는 묘역이었습니다. 생애 전체를 놓고 보면 발켜거세는 정치가라기보다는 의례자, 제사장, 그리고 신과 연결된 존재였습니다. 태어날 땐 아래서
왕이 되어선 하늘의 제사를 지냈고 죽을 때는 시신 없이 사라져 신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자로 기억되게 설계된 인물이었죠. 이제 신라는 한 명의 신적 왕이 사라진 자리에 혈통과 제사로 정통을 계승하는 왕조 국가 체계로 들어섭니다. 발격거세가 중요한 이유는 단지 첫 왕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이끕니다. 신화적 탄생에서 정치적 통치로의 이행, 제사장 중심 국가에서 방어력과 행정력을 가진 체제, 육촌연맹에서 중앙집권 왕권의 태동, 종교적 권위에서 세속적 권력과 외교의 확장. 그는 61년의 재위 기간 동안 신라의 정치체계, 종교 질서, 외교 방향, 군사력까지 모두의 기반을 만든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신성한 이야기로 포장해 후대 왕들이 모방하고 계승할 수 있는 모델로 남겼죠. 삼국 유사에서는 발격거세가 계림의 시작이라고 기록됩니다. 즉, 신라의 정체성은 그의 출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신라, 김씨, 석씨, 박씨의 사만 중심 세왕족 혈통은 발격거세를 시작점으로 분기합니다. 발격거세, 그는 알에서 태어나 말없이 사라진 왕이었습니다. 신화 속에서 왔 정치를 통해 나라를 세웠으며 죽음마저도 전설이 되어 역사와 신화의 문을 모두 연 인물이었죠. 이제 신라는 그가 만든 틀 위에 진짜 역사의 무대에 나아갑니다. 다음은 그 뒤를 이은 두 번째 왕, 남해 차차웅의 통치기로 넘어가겠습니다.